뉴스킹 박지훈입니다. 3부 문 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 요새 방송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여기는 안 오냐 저기는 안 오냐 또 YTN도 제가 굳이 뭐 또 제가 인터뷰하냐 그랬더니 YTN만 안 나오냐 그러셔서 인터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인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 많은 어떤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찾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말씀. 계속 인터뷰 더 하실 거죠?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가급적 예정된 것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네. 뭐 그냥 전국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을 뭐 그래도 국민들께 좀 드리는 게 여권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또 전 대표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 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뭐 아직 제가 이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네. 글쎄요 좀 뭐 여권의 인사들 중에서 각종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정 부분 그 영향력이 아직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닐까요? 뭐 최근에 뭐 당대표 여론조사 지지율 뭐 이런 거 같은 게 나오던데요. 네. 그런 걸 적합도. 보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 우리 의원님은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지난주 여론조사가 반등한 것도 나와서 소폭 다행이라고 생각을 반등이 합니다. 있습니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하게 되는 거고 잘한다 그러면 조금 잘하게 되고 이런 거 있는데 네. 요새 보면 여론조사는 못한다 하고 또 언론도 또 못한다 하니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뭐 원인은 일단 우리 반성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희 뭐 여당은 그동안 이제 권력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일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언론이 워낙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갈등을 사실은 약간 부추긴 부분도 있고요. 뭐 여당은 그랬다면 정부나 대통령실은 또 일부 사안은 굉장히 민심과 거리가 있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있고 일부는 또 방향은 제대로 설정됐는데 소통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우리 내부의 요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또 야당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지나친 게 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야당이 좀 공격이 심하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탄핵 일어나는 걸 언급한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해도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뭐 일종의 금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역사상 불행한 사건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취임한 지 두 달 된 정권한테 탄핵이라는 단어를 들이댄 거는 좀 지나치다. 과한 것이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단어를 꺼낼 때까지 있었던 야권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 좀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때 이제 투쟁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야당으로. 네. 지금 민주당하고 그때하고 좀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제가 보면 네. 이제 뭐 저는 원내대표로 사실은 12월까지 한 1년 일을 했죠. 2018년 맞습니다.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했는데 역시 그때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일주일 단위로 쭉 봤어요. 근데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슈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실은 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잘못된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때 이것을 밀어붙이는 그 당시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저희가 투쟁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국민들 여론 지지율이 높았고요. 그다음 조국 투쟁,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갔을 때 이 두 번이 제일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맞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처음 원내대표 됐을 때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의 투쟁이 굉장히 인상이 깊다 보니까 전부 투쟁이라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뭐 투쟁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네. 자, 뭐 김태년 의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법과 원칙만 김태년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요. 예, 원내대표 했던. 그래서 법과 원칙만 강조해서 갈등만 혐오만 부추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어젠가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특히 검사 윤석열의 모습은 보이는데 정치인은 모습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혹시? 뭐 이제 아무래도 법과 원칙 네. 을 통한 정의의 실현 뭐 네. 이런 걸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워낙 지난 뭐 제가 자꾸 이제 뭐 지난 5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또 뭐 전 정권 탓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어쨌든 곳곳에 무너진 법과 원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세우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정상화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근데 전 사람 냄새 이런 이야기 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쓰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법과 원칙이라는 걸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낙오된 분들, 뭐 이런 분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취지에서 늘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동안의 정책은 뭐 예컨대 복지 정책만 해도 전부 나눠주는 걸 좋아했지 더 힘든 분에게 더 많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닉만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 냄새 오는 하시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그것이 또 따뜻한 법과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로 생긴 윤 정권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사실은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듣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권 내부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있고요. 또 당권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당권 주자로 항상 꼽히지 않습니까? 지지도 적합도도 꽤 높고요. 우리 나경원 의원님. 자, 이준석 대표 행보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좀 돌아다니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 스타일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성상납 뭐 이런 거를 징계 사유로 삼기는 했지만 그거 뭐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일종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걸 삼았지만 사실 이제 이 대표 스타일이 늘 보면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우리 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시기보다는 여당,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당 내의 비판에 항상 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한 2번쯤 뛰쳐나가시고 뭐 갈등을 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부분이 내부적 있거든요. 갈등 요소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 부분을 좀 예. 항상 부추겼죠. 그동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지자들은 늘 불안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정치인이라면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징계 결정이 나왔을 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억울한 부분 이거는 아무래도 경찰 수사하고 연결된 부분이 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꼭 뭐 유죄가 뭐 기소가 돼야지만 뭐 되면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경찰 수사의 결과에서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나오느냐, 이준석 주장 대표대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힘을 받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어지거나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금은 자숙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장외 행보가 자숙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특사 얘기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특사 얘기도 있는데 저는 특사하셔서 제가 다보스 포럼 특사 갔다 온 이야기 물어보십니다. 그거 질문 드릴까요? 아니요. 이번에 다보스 포럼 특사 갔다 와서는 저는 뭐 세 가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국제적으로 저는 굉장히 글로벌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경제 안보 이슈, 그다음 탄소 중립 이슈, 팬데믹 이슈 이런 3가지 이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뭐 윤 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는 괜찮게 잡힌 것 같다라는 걸 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정부가 더 관심을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씀을 이 기회를 들어서 빌어서 드립니다. 질문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도 그럼 이번 8.15 특사 얘기도 한번 주십시오. 누구 될 것 같습니까? 뭐 사실은 8.15 특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는 특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특히 정권 초기에는 늘 뭐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의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일반 사면이죠. 일반적인 사면을 통해서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걸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은 경제적인 어떤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잘 종합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뭐 주말간 이슈가 됐던 경찰국 신설 또 경찰서장 회의 등등 지금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경찰국 신설은 그동안 음지에서 경찰청을 정말 어떻게 보면 경찰의 권한을 쥐락펴락했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제 양지로 또 제도화하겠다는 그러한 제도화하겠다는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경찰의 권한이 매우 비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검수완박법으로.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된 소통, 합의 과정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단 반발로 가는 것도 역시 경찰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